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피곤했던 적이 있나요? 가끔 다리가 붓거나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일렁이는 걸 본 적은 없으신가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짠 음식이나 고기, 생선을 줄여도 점점 몸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몸속의 가장 정교한 필터와 같습니다. 그 필터가 막히면 독소가 점점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지면 완전히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 남는 유일한 선택지는 주 3회 투석, 평생 혈액 투석기에 몸을 맡기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는 시점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몸이 붓고 숨이 가빠지고 밥 한 끼조차 두려워지는 시점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식습관에서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그 과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 이 신장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식사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 걱정되거나 투석을 두려워하거나 부모님의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켜드리고 싶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나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처럼 이 주제가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식단표를 원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장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고기를 먹으면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진다고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생선, 달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그들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근육이 줄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정신이 피로해지고 면역력은 거의 무너져 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을 천천히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버티다가 이미 늦었을 때서야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김승민, 62세, 은행원 출신의 은퇴자였습니다. 그는 고기가 크레아티닌을 높인다고 믿고 반년 동안 죽과 데친 채소만 먹었습니다. 병원에 왔을 때 그는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었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혈중 단백질이 매우 낮았으며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신장은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았다면 단백질 부족이 결국 몸을 멈추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라는 것을요.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대의학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신장병 환자가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종류, 올바른 양, 올바른 조리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세포 조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육이 줄며 면역력이 떨어지고 폐렴이나 감염에 쉽게 걸려 결국 전신이 약해집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신부전 환자의 40%는 신장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장을 지킬 수 있는 4가지 고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약도 아니고 특별한 보약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4가지 단순한 고기이지만 제대로 먹으면 신장이 하루하루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4가지 구원의 고기라고 부릅니다. 평생 투석기에 묶이지 않도록 수백만 명의 삶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이죠. 이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고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를 똑똑하게 먹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건 고기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두려움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신장이 약하다고 해서 고기를 절대적으로 금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신장이 쉴 수 있으면서도 몸이 회복할 에너지는 충분히 채우는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고기가 가장 안전한가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고기가 똑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고르면 그건 신장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하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던 사례들이 먹는 방법만 바꾸어 서서히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4가지 구원의 고기 목록에서 첫 번째는 바로 토종 닭고기입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평범한 음식쯤으로 여기지만 사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일종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닭고기는 순도 높은 단백질을 담고 있고 소화가 쉽고, 특히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면 포화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은 나쁜 지방, 콜레스테롤, 과도한 나트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닭다리살을 삶거나 쪄서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깨끗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중 박지연 씨는 고기가 두려워 3달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루 한 끼 묽은 죽만 마시면 신장 부담이 줄겠다고 믿었죠. 내원했을 때 검사 결과는 알부민 심각저하 혈압을 유지하고 세포를 먹여 살리는 핵심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을 싱겁게 삶아 먹고 찐 채소와 흰쌀밥을 곁들이게 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기력이 돌아오고 잠도 깊어졌으며 가장 걱정하던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기 종류와 조리법을 제대로 고르면 신장은 더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 시기, 한국에서 고기를 먹을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껍질, 기름, 내장 제거. 포화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그곳에 있습니다. 둘째, 적정량 섭취 체중 1kg당 단백질 0.8, 1지1, 60kg, 48, 60기 단백질이면 충분. 셋째, 조리법에 집중 3기쯤 약한 탕이 최선. 튀김, 태운 구이, 과한 소금, 간장 양념은 절대 피하세요. 닭고기는 깨끗한 단백질일 뿐 아니라 비타민 B6, 철, 아연도 공급해 면역을 돋우고 피로를 줄이며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신장질환자에게 이런 미량 영양소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몸의 속도가 건강한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이죠. 많은 한국 분들이 삼계탕으로 보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나트륨, 마늘, 찹쌀 등으로 부담이 큽니다. 대신 양파와 생강 몇 조각, 약간의 천일염만 넣어 싱겁게 닭을 삶아 드시고 육수는 그날 안에 드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도 부종이나 혈압 상승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닭고기에 이어 2번째로 소개할 것은 차가운 바다의 작은 생선들입니다. 고등어, 청어, 정어리, 한국 식탁에 흔하지만 생선 먹으면 크레아틴인 오른다는 오해로 신장 환자들이 멀리합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생선들은 자연산 오메가3가 풍부해 염증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2023년 부산의 한 연구에서는 작은 생선을 주 2, 3회 먹는 사람이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끊은 사람보다 신부전 위험이 15%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최만석 65세 씨는 전신 부종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 3개월 동안 밥과 데친 채소만 먹고 생선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며 우리는 생강과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찐 청어를 주 2회 드시게 했고 2달 만에 피로가 눈에 띄게 줄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본인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죠. 문제는 고기나 생선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입니다. 기름을 잔뜩 써 튀기거나 짭짤하게 절여 태우듯 구우면 좋은 음식이 신장 부담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찜이나 싱거운 조림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하면 당신의 몸속 귀한 필터를 다시 돌보는 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작은 생선이 큰 생선보다 안전합니다. 참치, 황새치 같은 큰 생선은 수은과 중금속이 많아 약한 신장이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20cm 이하의 작은 생선청어, 꽁치, 정어리 등은 독성은 적고 영양은 알차죠. 에너지를 되찾고 면역을 올리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
단백질은 신장 환자의 적이 아닙니다. 신장을 지치게 하는 건 나쁜 지방, 소금, 첨가물이지 단백질 자체가 아닙니다. 신장을 공장 노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하고 처리하기 쉬운 원료를 주면은 안정적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더럽고 기름투성이, 화학물질 투성이의 재료를 맡기면 아무리 튼튼해도 금세 지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작은 생선 같은 좋은 단백질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신장을 쉬게 하면서도 몸을 재생할 재료를 공급하는 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이 제대로 드시는 걸 보면 늘 말합니다. 고기가 신장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고기가 신장을 구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껍질과 기름을 떼어내고 그리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두려움도 함께 벗겨내는 것입니다. 신장 약함은 성고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더 섬세한 보살핌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고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피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이해하면 오히려 쇠약을 막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열쇠가 되는 음식들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부분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신장 질환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두 가지 식재료에 대한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붉은 고기를 못 먹어요. 신장이 버티질 못할까봐요. 한국에서는 이 말이 거의 공포 수준의 고정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그 두려움이 신장병보다 더 심각한 영양실조를 불러오곤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모든 붉은 고기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위험은 잘못된 부위를 고르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요리하거나 너무 많이 먹을 때 생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선택하면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몸을 강하게 만들고 피로를 줄이며 혈액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구원의 단백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식재료죠. 김치찌개, 불고기, 제육볶음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는 기름지고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계나 껍질, 그리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등심이나 앞다리살처럼 순수한 살코기 부분을 고르고 하얀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뒤 삶거나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그건 오히려 깨끗한 단백질과 비타민 B1, B6을 풍부하게 함유한 신장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한재호 55세 2단계 신부전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요리사 출신이었기에 병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고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팔콰이지 빠지고 몸이 약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어지럼증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았고 철분과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돼지 등심 70지 정도, 소금 간장 없이 싱겁게 삶은 고기를 하루 한 번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했지만 몇 주 후 얼굴빛이 돌아오고 피로가 사라졌으며 가장 중요한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돼지고기가 절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절 살렸어요. 핵심은 양 조절과 조리법입니다. 신장 환자는 하루 70, 80기계 순수 살코기만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손바닥 크기 한 조각 정도죠. 첫 번째 삶은 물은 버리고 나트륨과 추출 성분을 줄인 후 다시 조리하면 더 좋습니다. 또한 간장, 된장, 고추장 양념은 피하세요. 한국식 양념은 맛있지만 염분이 너무 높아 혈압 상승, 부종, 신장 피로를 유발합니다. 혹시 삶은 고기가 너무 밍밍하게 느껴진다면 양파나 사과를 잘게 갈아 넣어 같이 끓여보세요.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풍미가 깊어지고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돼지 등심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비일티아민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를 줄이며 신경계를 보호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등심을 다시 먹기 시작한 후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아침에 몸이 덜 차가워요 라고 말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숙면은 어떤 약보다 소중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잠을 지탱해주는 건 깨끗한 단백질과 비타민 B군, 즉 살코기가 제공하는 영양입니다. 이제
가장 오해받는 고기, 소고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고기 콜레스테롤, 붉은 고기, 신장독, 먹으면 투석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코기, 부위 등심, 사태를 고르면 소고기는 오히려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 해임철의 제공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에리트로포에틴 분비가 줄어 빈혈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가 부족하면 심장과 신장까지 모두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 1, 2회 정도의 소고기, 살코기 섭취가 철분 유지와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피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자동차입니다. 차가 부족하면 도시가 멈추듯 피가 부족하면 신장도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소고기, 살코기는 그 도로를 뚫어주는 연료 같은 존재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부전 환자가 주일 2회 70 정도의 소고기, 살코기를 먹은 경우 헤모글로빈과 알부민 수치가 더 높았고 영양실조로 입원할 확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소고기, 살코기에는 비타민 B12, 아연, CLA 공액리놀렌산이 들어있어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근육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올바른 양의 살코기, 소고기는 신장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윤혜선 63세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만성 빈혈을 앓고 있었죠. 그녀는 붉은 고기가 무섭다며 완전히 끊었지만 우리가 권한 소고기, 살코기 삶은 요리주 2회를 먹기 시작하자 얼굴빛이 돌아오고 에너지가 늘었으며 혈액검사에서 적혈구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고기 한 점이 저를 살릴 줄 몰랐어요. 안토스, 안토산, 안토스, 안토산, 보산. 물론 과유불급입니다.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대사 부산물이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올바르게 조리해 먹으면 그건 자연이 준 회복제가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돼지고기 2번, 소고기 2번. 그 정도면 몸은 강해지고 신장은 쉴 수 있습니다. 입맛이 지루하다면 소고기, 살코기를 단호박무, 표고버섯과 함께 끓여보세요. 깔끔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신장 강화를 내세운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믿지 마세요. 어떤 약도 어떤 음료도 균형 잡힌 식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기적의 제품에 돈을 쓰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성분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대우 깨끗하게 싱겁게 적당히 먹는 것만을 원합니다. 올바른 영양은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살코기로 끓인 국 한 그릇, 찐 생선 한 접시, 삶은 닭고기 몇 점. 이게 때로는 어떤 약보다 값진 치유의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고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지를 두려워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신장 질환자를 위한 종합 영양 원칙과 한국인들이 신장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해치는 5가지 흔한 실수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 신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활력과 생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이나 민간요법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매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수십 년간 신부전 환자들과 함께 일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몸이 무너집니다. 자신들은 신장을 지킨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는 셈이죠. 저는 한국 분들이 신장을 지키려다 자주 저지르는 5가지 대표적 실수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고기와 생선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크레아티닌을 올린다며 죽이나 채소만 드십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몸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염에 잘 걸리며 기력이 고갈되어 입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난 이순자 70세 어르신은 반년 동안 고기를 안 먹었다며 자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인 알부민 주사 단백질 보충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때서야 어르신은 참된 보호는 굶지 않고 제대로 먹는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한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자연식이고 건강에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수박, 자몽 같은 과일에는 칼륨이 아주 많습니다. 약한 신장은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 부정맥, 심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다가 집에서 실신한 45세 환자를 기억합니다. 다행히 제때 살렸습니다. 그러니 사과, 배, 포도, 딸기처럼 비교적 안전한 과일을 하루 소량만 드세요. 신장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단맛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분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인터넷에는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말이 넘쳐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치명적 오류입니다. 신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의 물을 다 배출하지 못해 전신 부종, 혈압 상승, 심하면 폐에 물이 찹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변이 당신의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게 하세요. 소변색이 짙은 노랑이면 조금 더 마시고, 맑고 잦은 배뇨가 있다면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1.2리터면 적당하며 국, 수프까지 포함한 양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답 공식은 없습니다. 필요한 양은 당신의 몸이 알려줍니다. 네 번째 실수는 신장 강화, 건강 보조식품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30일 만에 신장 해독, 기능 회복을 내세우는 수많은 제품을 보았습니다. 그럴듯하지만 그중 90%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제품은 중금속, 독성 한약재, 카페인까지 들어있어 신장에 과부하를 줍니다. 신장을 더 일하게 만들어 강해진다는 약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을 억지로 뛰게 하면 결말은 탈진뿐이듯이요. 신장은 휴식과 진짜 음식으로의 영양을 원합니다.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요. 마지막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짜게 안 먹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김치, 된장국, 각종 소스, 패스트푸드에 든 엄청난 나트륨을 잊습니다. 한 번 짜게 먹을 때마다 신장은 2배로 일합니다. 그렇게 계속 과로하면 신장은 마모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진짜로 신장을 지키려면 조금 싱겁게 요리하고 소스를 줄이고 통조림 가공식품을 피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이와 함께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황금 원칙도 있습니다. 첫째, 적게 먹되 충분히 굶지 말고 체중에 맞는 단백질 양을 지키되 살코기 작은 생선 껍질 뺀 닭고기를 고르세요. 둘째, 싱겁게 조리하고 찜, 삼기 약한 탕을 기본으로 튀김, 태운구이, 매운 양념 절대 금지. 셋째, 탄수화물과 소금 관리 현미보다 백미를 권합니다. 현미는 인칼륨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평온한 마음을 지키세요. 지속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려 신장을 더 다치게 합니다. 저도 압니다. 신장 환자에게 습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을 줄여야 할 수도 있고 싱거운 맛 삶은 음식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인내가 내일의 10년 안정을 가져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고 피로가 덜해지는 순간이 오면 작은 노력들이 보상받고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제 오래된 환자 강병호 씨는 한때 투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소량씩 규칙적 식사, 살코기 선택, 껍질 제거, 싱거운 조리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6개월 후 재진해서 크레아티닌이 소폭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희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먹기만 하면 됐네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매 끼니의 성실함에서 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고기를 아셨습니다. 껍질 뺀 토종 닭고기, 차가운 바다의 작은 생선, 돼지 등심, 소고기, 살코기 모두 평범하고 비싸지 않지만 바르게 먹으면 신장의 시간을 오래 늘려줍니다. 기억하세요. 고기는 적이 아니라 선택과 조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동맹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팔로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신장 환자를 위한 상세 식단 영상을 원하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유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가 치명적 식사 실수를 피하도록 돕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한 전문의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식탁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먹을 때 맥기니가 몸을 치유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이 됩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기를요. 내 신장은 오늘도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있다.